안녕하세요. 1주차 고급 캡스톤 디자인 둘째 시간째 동영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이 비용 중에서 집행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 네, 잘 모르겠는 것들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쓰고 나서 나중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건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살짝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모성 재료비, 또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작비, 시험 분석비, 시험 분석하는 것들은 뭐 이공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서 이렇게 시험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이 뭐 많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복사비, 설문지 인쇄비, 포스터나 판넬을 제작하는 비용들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근처에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만들어서 좀 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을 다닐 때는 좀 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안전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포스터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검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사용 가능한 비용들이 되겠고요. 사용할 수 없는 비용들은 인쇄 용지를 사거나 토너를 사거나 잉크를 사거나 기자재를 사거나 또는 IT 완제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서 메모리 카드나 USB를 구입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집행이 안 되는 비용들입니다.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념품을 구입하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 기관에 설문을 의뢰하거나 인건비 등도 안 됩니다. 자기가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문헌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있는 책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과제가 종료 후에는 도서관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원비의 1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형을 수행한다고 할 때는 10만 원까지 책을 구입할 수 있고 C형이나 D형의 과제를 수행한다고 한다면은 5만 원 정도까지 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팀에서 그 정도까지 문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구입할 수가 없고요. 또 똑같은 책을 2권 이상 사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권만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장비도 집행 가능한데 시외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출발해서 부산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대구에서 출발해서 어딜 갔다가 대구로 왔다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택시 요금이나 렌터카 비용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사용하는 교통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의비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조원들끼리, 팀원들끼리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들입니다. 1회 1인당 2만 원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뭐 아주 괜찮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3번 정도는 먹을 수 있겠네요. 1인당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은 1인당 10만 원의 C형이나 B형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을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B형 같은 경우에도 회의비는 동일하게 20만 원을 받아도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런 회의를 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 결제하는 것은 안 되고요. 회의를 할 때 밤 9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부산 지역 외에 부산 이외 지역, 부산 지역을 벗어나는 곳에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요. 과제 수행과 무관한 회의비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주주도 섭취하면 안 되고요. 유흥업소도 예로 들었는데 지금 이 시국에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 예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관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가 있고 집행 가능합니다. 작품 주제와 관련이 없는 곳에는 이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했지만 전문가 초청한 경우는 우리는 없습니다. 경찰행정관 없지만은 필요한 경우라면은 신청서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학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데 아주 신기하게 제품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물건을 만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저쪽 이공대 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술대회 및 경진대회가 있을 때 참가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통 보면 팀을 구성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급선무가 됩니다. 이것이 보통 한 9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고 개강을 하고 한 달 정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만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니까 빨리 조편성을 하고 빨리 주제를 설정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걸리겠죠. 이걸 하는데 한 9월 정도에 조편성과 과제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게 되면은 10월에 작성하고 11월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거의 시간에 맞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이번에는 이런 시제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경진대회에 출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안내가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료비나 문헌구입비, 여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사용할 때는 목록을 선정한 후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담당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카드를 가서 받아서 사용하고 반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그 팀장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고 나면 영수증도 첨부하고, 그리고 이걸 할 때 만약에 회의를 하거나 뭐 어떤 진행 과정이 있으면 사진을 많이 좀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결과 보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팀장들을 부르거나 전체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큰 우리 거기 강당에 모여서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설명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두째 주까지 조별 편성을 다 마치고요. 바로 개강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바로 지금 뭐 주가 다 편성이 됐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데, 좀 상의를 해서 한 1주 정도, 아주 늦어도 2주 정도까지 다 그 팀을 꾸린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12월 한 첫째 주 정도까지 모든 그 비용을 쓴 정산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양식들을 좀 설명도 하고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카메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를 갖다가 이쪽으로 가면 보이죠. 이런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과제명을 국문, 영문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제 팀명인데 팀명을 몇 조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뭐 좋은 이름으로 좀 개성에 맞도록 과제 팀명을 작성해도 좋습니다. 참여 학과 있고 그 과목은 고급 캐스톤 디자인하고 지도교수 김종호 쓰면 되고 경찰행력과 쓰고, 그 다음에 팀원 팀장 해서 쭉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 형태는 일반형이 될 것이고, 유형은 뭐 A가 아니고 B, C, D 중에서 성과물 형태도 시작품이냐 소프트웨어냐 보고서냐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팀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가 이름 쓰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주제를 하는 것이 좋죠. 필요합니다. 과제를 어떤 걸로 만들 것인가, 배경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수행 목적은 무엇인가, 이 과제의 목적 필요성이 무엇인가, 수행 방법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적고,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적어야 됩니다. 재료비, 가공비, 문헌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등 적어야 되는데, 주로 우리 아까 친구들은 무엇인가 만든다고 하면은 B형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와 가공비가 들어갈 것이고, C형이나 D형 같은 경우는 출장비, 회의비, 주로 회의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재료비, 가공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약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서약서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 사업단에 들어가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은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및 전시회 결과물을 반드시 출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출품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것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좀 이렇게 너무 이게 좀 저조했나 봅니다. 그래서 출품하는 비율이 반드시 출품하도록 되어서 출품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쓸데없이 사용할 리는 없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별지 서식에 의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지급되는 것들도 있고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번호로 비용도 지급되고 또 이 과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정도 이름, 학력, 전화번호, 주소 정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제공 항목들이 있네요. 이름, 학력, 과학기술인 같은 경우에 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주소, 전자우편, 직장주소, 팩스번호, 계좌번호, 경력 등이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들만 기재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은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다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사고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진들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에 영수증도 처리하고 물품 사진도 있죠. 뭐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 책을 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책 표지를 갖다가 여기에 찍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를 갖다가 찍어서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비 신청서가 있는데 회의 같은 경우 회의 내용도 적고 회의 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원 중에 한 명을 아주 사진을 담당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였을 때 또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사진을 딱 보면은 과정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용을 출장 전시회 참가비인데 이런 것도 사진을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사진을 첨부하는 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대한 하나의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골이 도우미 베개를 만들었던 그런 이제 결과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두 번째 개념 및 상세 설계, 세 번째 제작 과정, 네 번째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참고 문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장이 모자리면 뭐 추가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저쪽에 좀 뭐 이런 걸 잘 만드는 학생들이 좀 할 수 있는 일이었겠죠. 코골이를 하면은 이게 기도가 좁아져서 이 기도를 지나면서 이 기도가 진동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뭐 코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골이가 일어날 때 이 소리 이런 것들을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이 베개가 그 에어백이 펌프가 작동하는 거죠. 코를 드르릉 하고 골면은 센서가 작동해서 베개에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개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게 만들어서 코골이를 멈추게 되고, 코골이가 안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은 센서가 그걸 감지해서 또 바람을 이제 그만 넣게 되는 뭐 이런 원리로 해서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게 코골이 베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펌프는 베개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소형 펌프를 하나 선택해서 만들고 하나의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다른 하나의 구멍으로 바람이 나오는 펌프의 구조를 이용하여 펌프의 구멍과 연결한 호스를 두 개의 에어백에 하나씩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베개에 설치했던 뭐 원리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부품들이 뭐 여러 개가 있네요. 시스템 컨트롤러도 있고 코골이 소음 감지 센서도 있고 코골이 진동 감지 그러니까 코를 골면 두 가지를 다 이제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 거예요. 소음과 진동을 감지해서 그다음에 이제 에어펌프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이제 베개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또 좌우로 움직이게 하면서 고개가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코골이가 멈추면은 또 이제 에어펌프가 작동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원리를 만들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럼 문제가 있다 정도로 또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뭐 막상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뭐 코골이 소리도 다르고 코골이 뭐 그 또 진동도 다르고 해가지고 센서가 참 그런 걸 다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최근에 뭐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 예를 들면 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미 다른 나라나 뭐 이런 데 하고 있는데 뭐 교통 정리를 한다든가 뭐 어디 또 뭐 미아를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뭐 개발해 보겠다 하다가 만약에 뭐 지금 뭐 지원되는 비용이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많지만 뭐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다 보면 좀 좋은 그 재료를 사거나 이러기에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더 못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좀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 아니면은 뭐 좀 더 뭐 그 많은 비용도 필요하고 뭐 이래서 더 이상 하지 못했다. 막상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해서도 그 해도 되고 뭔가를 좀 큰 걸 하게 되면은 완성을 다 못해도 하는 데까지 하면은 아마 이게 캡스톤 과목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너무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은 왜 안 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까지 지적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좀 쉽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만들었던 것들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또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또 보고서도 좀 뭐 깔끔하게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뭐 5명이 만약에 힘을 합치면은 한 학기 동안 그 할 분량들을 맘먹고 하면은 한 뭐 많으면 한 2주면은 다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그 과제 수강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들끼리 잘 한번 상의를 해서 과제도 선정하고 임무도 잘 분담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제 서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면 있을 것이고 정 못 찾겠으면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있는데요. 담당자가 전예솔 선생님인데 담당자 전화번호를 좀 하나 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좀 사진으로 좀 카메라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밑에 보면은 그 담당자가 나오죠. 담당자 전예술 선생님인데 군의 전화가 1884입니다. 1884 051-890-1884 이메일이 sol1128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시고 뭐 필요하면은 이 선생님이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문의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려 주실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